잠에서 깨고 보니까 목은 아프고 고개는 못 돌아가는 증상을 뜻하는 그 단어 아시는 분 계세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낙침이라고 하는데요. 떨어질 낙에 베개침, 그러니까 베개에서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목이 삐끗한 것 같은 통증을 정말 절묘하게 설명하는 단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낙침은 일시적으로 삐끗한 염좌로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그 생활 습관이라든지 신체 여러 가지 컨디션의 요소가 더해져서 오기 마련입니다. 특히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잠을 잔다든지 또 과음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술에 취하게 되면 불편한 자세로 이게 벗지도 않고 이게 불편하게 자잖아요. 그리고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기 때문에 목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근육이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너무 높은 베개를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베개 없이 잠을 주무시는 경우에 앞뒤 근육의 긴장을 가져오기 때문에 앞뒤 움직임이 제한이 되고, 또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가진 경우에는 베개의 높낮이에 따라서 좌우 회전에 제한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고 없이 찾아오는 낙침,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참고 견뎌야 될까요? No.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낙침 통증에 도움이 되는 경혈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낙침이 오면 제가 알려드린 것만 잘 기억하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낙침이 왔을 때 효과적인 경혈, 첫 번째 후계혈입니다. 후계혈은 양쪽 손날 이렇게 주먹 쥐셨을 때 양쪽 손날에 있는 경혈이거든요. 주먹을 쥔 상태에서 손날 보시면 이 손바닥에 주름이 끝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여기 이 지점이 후계혈입니다. 양쪽에 위치하죠. 이 후계혈, 여기에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항상 이 혈석을 양쪽에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여주시고 꾹꾹 눌러서 양쪽을 다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석을 양쪽 후계혈에 붙여주시고, 여기를 생각날 때마다 굉장히 여기를 지압하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사실 꼭 낙침이 아니더라도 어깨 아프신 분들은 여기가 정말 찌릿찌릿하고 굉장히 그 자극이 강한 경혈이거든요. 허리 아프고 목 아프신 분들은 여기 눌러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후계혈 여기를 꾹꾹 눌러서 자극을 해주십시오. 아니 목 아픈데 왜 손을 누르라는 겁니까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목 아팠을 때 한의원 가면은 손이나 발에 침출하시는 선생님들 보고 환자들이 꼭 그렇게 얘기해요. 난 여기가 아프다니까요. 근데 왜 여기예요? 손날에 위치한 이 후계는 몸의 뒷부분, 그러니까 등하고 어깨, 이 등과 어깨, 뒷목을 관장하는 경혈이 바로 이 후계라고 보시면 돼요. 손에서 어깨하고 목, 얼굴에 이르는 수태양 소장경의 치료 경혈이 바로 후계라는 경혈인데, 여기에 24시간 침 효과, 뜸 효과, 그리고 지압의 역할을 해주는 이 혈석을 제가 지금 후계에 붙이고 엄지손가락으로 혈석을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아마 굉장히 찌릿하다, 이 자극이 굉장히 찌릿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침감이 강한 데거든요. 목의 통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게 낙침이 심하면 심할수록 여기 후계의 통증도 굉장히 심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 후계를 꾹 누르실 때는 고개를 이렇게 너무 경직된 상태로 하지 마시고 가볍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여기를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만큼 고개를 움직이면서 후계를 자극해 주시면 고개의 움직이는 각도가 조금씩 맨 처음에 여기밖에 안 돼요 하시는데 또 누르고 하다 보면 이게 돌아가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 계셨을 때 여기를 지압을 하시는데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하시면 선생님께서 자극 많이 쓰는 경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후계거든요.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서서히 움직이면서 각도를 한번 키워보시면 근육의 긴장이 서서히 풀려가는 걸 느낄 수 있는 특효혈이 바로 이 후계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견정이라고 하는 경혈입니다. 견정혈은 이 목뼈에서 어깨 사이에 딱 중간에 위치하는 그런 경혈이 견정이라고 하는 경혈인데, 우리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이렇게 숙이게 되면 여기 톡 하고 붉어져 나오는 뼈가 있잖아요. 이 목뼈하고 어깨의 끝 일직선상에서 딱 중간 지점에 있는 경혈이 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견정을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현명하겠죠. 그래서 견정혈 양쪽을 본인이 이렇게 눌러주셔도 좋고,
옆지기한테 이렇게 눌러달라고 여기 자극을 해달라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 견정혈은 견배통, 그러니까 어깨하고 등의 통증을 치료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혈이 바로 견정혈입니다. 여기를 눌러보시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뻐근하고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실 거예요. 특히 낙침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컴퓨터 많이 보시고 어깨가 뻣뻣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다 굳어 계시거든요. 목과 어깨 그리고 등을 잇는 승모근이 전체적으로 긴장됐다는 신호기도 합니다. 낙침이 왔을 때 관자놀이 쪽에 왜 두통 오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목도 못 돌리는데 머리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이러시는데 이런 분들은 바로 후계와 함께 견정혈을 자극해 주시게 되면 어깨 통증과 함께 이 두통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혈석을 붙여주시고 이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이 견정혈에 지금 혈석, 그러니까 침 24시간 침뜸 지압의 효과가 있는 혈석을 붙였거든요. 여기를 꾹꾹 눌러주시면서 고개를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주세요. 여기 처음부터 무리해서 움직이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움직일 수 있을 정도만 조금씩 이렇게 지압을 하면서 움직여주시게 되면 여기까지밖에 안 돌아갔던 게 점차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는 가동 범위가 넓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풍지혈입니다. 풍지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굉장히 좋은 경혈로 소문이 자자하죠. 우리 몸에 침입하려고 하는 나쁜 사기를 없애주고 또 열을 풀어주고 귀하고 눈을 밝게 하는 효과가 이 풍지혈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맑게 해주는 경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위치는 양쪽 귀 뒤쪽하고 머리카락이 난 경계 있잖아요. 여기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훑어내려가다 보면 양쪽에서 움푹 들어간 곳이 느껴지실 거예요. 거기가 바로 풍지라는 경혈입니다.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이 풍지, 여기에 혈석을 붙이고 이런 혈석을 붙이시고 시간 날 때마다 꼭꼭 눌러주시면 긴장됐던 뒷목 근육이 조금씩 풀린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거예요. 풍지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양손으로 귀 뒤쪽에 머리를 감싸세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머리카락 그 난 경계 지점을 쭉쭉 뒷목 중앙에서부터 양쪽 귀 뒤쪽까지 조금씩 움직이시면서 전체적으로 꾹꾹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잘 자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목이 이게 안 돌리네? 안 돌아가네? 고개를 좀만 돌리기다 해도 아프다 싶으시면 이거 낙침이라 그랬지? 라고 생각하시고 첫 번째, 손날의 후계 부분을 꾹꾹 누르시면서 고개를 조금씩 가동 범위를 한번 넓혀보셔서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이게 조금 돌아간다 싶으시면 그 다음에는 목뼈하고 어깨끝 중간에 견정혈, 이 견정혈 이렇게 눌러주세요. 여기 눌러주셔서 고개를 움직여서 그 긴장을 풀어보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두 손의 엄지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의 경계 부분을 뒷목 중앙에서부터 양쪽 귀 뒷부분까지 해도 되고 양쪽 귀 뒷부분에서 뒷목 중앙을 향해서 가신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웬만큼 풀렸다 조금 이거 좀 돌아가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뒷목하고 어깨 이렇게 온찜질 해주시면서 근육의 긴장도 풀어주시고 좀 부드럽게 해서 통증을 좀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온찜질 하실 때는 이렇게 혈석을 담은 온다포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제가 그 영상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뒷목하고 어깨를 감싸듯이 찜질해 주시면 좋고요. 너무 뜨겁지 않은 온도로 한 15분 내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런 낙침이 너무 자주 반복이 되고 또 어깨하고 팔까지 저린 증상이 동반된다면 집에서 자가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 가셔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근육의 염좌 그리고 만성 피로 때문이 아니라 경추 자체의 문제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낙침 너무 놀라지 마시고 손날의 후계, 어깨의 견정혈, 또 뒷목의 풍지혈 여기를 꾹꾹 지압해 주시고 자주 이게 반복이 되면 검사를 통한 정확한 원인 알아보시라는 거 잊지 마세요.